그날 약혼식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아는 갑자기 무대를 내려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그녀의 발걸음은 나에게로 향했다. 지은아, 미안해. 더 이상 못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나는 지은이었다. 28살. 서울의 작은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천조각을 꿰매며 꿈을 좇는 나날들. 하지만 내 삶의 진짜 중심은 수아였다. 27살. 명문 로펌에서 일하는 야심찬 변호사. 우리는 대학 시절 한강변의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때 그녀는 법학사적을 뒤적이고 있었고 나는 옆 선반에서 패션 잡지를 찾고 있었다. 우리의 손이 같은 책에 닿았을 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약혼식은 호텔 그랜드 홀에서 열렸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한복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12월의 밤, 수아의 약혼 상대, 민주는 재벌 2세였다. 그는 완벽했다. 잘생긴 얼굴, 안정된 미래, 가족의 축복도. 하지만 수아의 눈빛은 항상 어딘가 비어 있었다. 나를 볼 때만 그 눈이 살아났다. 홀 안은 꽃으로 장식된 아치와 샹들리에의 빛으로 가득했다. 하객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수아는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공포를 알았다. 우리 사이의 비밀스러운 밤들, 한강 다리 아래서 나눴던 키스, 그녀의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던 눈물. 지은아, 나 어떻게 해? 가족이, 세상이. 그녀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하객석 구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채. 내 위치는 대학 동창으로 위장된 가장 가까운 증인.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민준이 반지를 꺼내 들었을 때 수아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무대를 벗어났다. 하얀 드레스의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그녀는 나에게 달려왔다. 수아야.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내 품에 안기는 순간 홀 안이 소란으로 가득 찼다. 플래시가 터지고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약혼 파온. 나는 그녀를 안고 떨리는 손으로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체향, 장미와 바닐라가 섞인 그 냄새가 나를 안정시켰다. 우리는 호텔 로비로 도망쳤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나 이제 자유야. 너랑 있고 싶어. 나는 그녀의 뺨을 닦아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유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가족의 분노, 사회의 시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두려움.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겨울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이 스치듯 지나갔다. 차 안에서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었다. 오늘부터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의 대가는 클 테니.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우리를 감쌌다. 그녀의 작은 원룸, 창가에 놓인 녹색 식물과 벽에 걸린 우리 둘이 찍은 사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민준 오빠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나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수아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내 가족은.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집안이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사업을 키운 아버지, 교사로 일한 어머니. 그들은 딸의 결혼을 꿈꿔왔다.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그녀의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딸림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그 밤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창밖으로 눈이 쌓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일,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수아야, 왜 그랬어? 설명해줘. 그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짐승처럼 낮게 울렸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끝났어.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건 끝이 아니라 폭풍의 시작. 며칠 후
뉴스가 터졌다. 재벌 2세 약혼식 파탄. 미스터리 우먼 등장. 사진 속 나와 수아가 택시를 타는 장면이 선명했다. 내 이름이 공개됐다. 스튜디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은 씨, 수아 씨와 무슨 관계예요? 나는 문을 잠그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삼킬 듯했다. 수아는 로펌을 그만두려 했다. 너랑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내 꿈,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미래.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다. 바다를 보며 모든 걸 잊을 수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렀다. 사랑해요. 지은아. 그녀의 중얼거림이 내 가슴을 울렸다.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다.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아야, 집으로 돌아와. 이건 실수야. 목소리에 눈물이 배어 있었다. 수아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 엄마, 이해해 줄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으로 빌었다. 제발, 이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길.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우리는 아침에 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과일을 사 먹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와인을 마셨다. 여기서 스튜디오 차릴까?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웃었다. 좋아. 나도 작은 카페 열자. 우리의 미래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걸 바꿨다. 민준으로부터 수아야,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하지만 나 포기 안 할게. 내 가족도 나 편이야. 편지 속에 우리 과거의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들. 공포가 밀려왔다. 민준의 편지가 도착한 그날, 제주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우리는 해변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바다 바람이 수아의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그녀의 손이 편지를 쥔 채 떨렸다. 이 사진들.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편지를 빼앗아 들여다봤다. 한강 다리 아래 키스 장면. 그녀의 아파트 창가에서 안긴 우리. 누가 찍었을까? 스토커. 아니면 민준의 집착야. 수아야, 이건 위험해요. 돌아가서 해결해야 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직면하자. 그녀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비행기에서 그녀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서울에 도착하자. 공기가 무거웠다. 내 스튜디오 앞에 기자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다. 우리는 뒷문을 통해 들어갔다. 안에서 내 동료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괜찮아. 뉴스 봤어. 수아 씨랑. 정말. 혜진의 눈빛에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해요. 처음으로 내 입에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수아의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터져나왔다. 수아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이게 진짜 나야.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가족을 잃을지도 몰라. 그날 밤 후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대화를 나눴다. 민준 오빠가 왜 이러는지 알아.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건 소유욕이었어. 너랑 나를 본 순간부터 미칠 것 같았대. 수아가 털어놓았다. 나는 놀랐다. 언제 봤어? 약혼식 전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의 고백에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비밀이 이미 폭로된 건가? 다음 날 민준과 만났다. 그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지은 씨, 수아를 빼앗지 마. 그녀는 내 약혼녀여.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빼앗다니. 그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대화는 격렬해졌다. 네가 뭔데? 그냥 디자이너잖아. 수아는 나랑 결혼해야 미래가 있어. 그의 말에 상처가 됐다. 내 삶이 가벼운가? 수아가 끼어들었다. 민준 오빠, 끝났어. 사랑할 수 없어. 그녀의 선언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사진들을 꺼내 보였다. 이게 내 사랑. 비밀스럽게 숨기다니. 수아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맞아. 숨겼어. 세상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우리의 사랑이요. 이렇게 취약한 이유. 만남 후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다리 아래 우리가 처음 키스한 곳다. 지은아, 미안함. 숨긴 게 많았어. 수아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두려웠으니까. 바람이 불어 강물이 반짝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더 이상 숨기지 말자.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수아의 가족이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아야,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 말에 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이건 사랑이야. 왜 이해 못해? 아버지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 싸움은 수아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수아는 우울해졌다. 로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동성애자 변호사라니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상사의 말에 그녀는 포기했다. 나는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그녀를 지탱하려 했지만 내 마음도 지쳤다. 밤에 그녀가 올 때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랑, 가치가 있을까? 겨울이 깊어지자 우리는 작은 휴식을 취했다. 부산으로 갔다. 수아의 고향 근처 바다를 보며 여기서 자랐어. 항상 자유로웠던 바다를 보며 꿈꿨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첫사랑, 가족의 기대, 나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처럼 되고 싶어. 그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부산에서의 밤일, 우리는 모텔에 묵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키스가 부드러웠다. 지은아, 영원히 함께하자.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아침에 또 하나의 충격이 왔다. 민준의 메시지. 수아야, 내 가족이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되찾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프라이버시 침해로 민준을 고소하기로. 이 사진들 범죄야. 수아가 말했다. 법정 준비 중 그녀의 강인함이 빛났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불안이 싹 텄다. 만약 이 싸움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면 법정 날이 다가오자 4월의 봄이 슬며시 찾아왔다. 체리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수아는 변호사로서의 본능을 되살렸다. 이건 우리의 권리야. 싸워야 해. 그녀의 눈빛에 나는 다시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증거를 모았다. 사진들의 출처, 민준의 집착적인 메시지들. 재판 첫째 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판사 앞에서 민준은 변명했다. 저는 그냥 사랑 때문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두웠다. 수아가 증언대에 섰다. 그 사진들은 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거예요. 저와 지은 씨의 사랑을 범죄처럼 만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청중석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자랑스러웠다. 재판 후 우리는 카페로 갔다. 잘했어. 수아야. 내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너 덕분이야.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승소하면 함께 여행 갈까? 유럽으로. 그녀의 꿈 같은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재판은 길어졌다. 민준의 가족이 개입했다. 재벌의 법을 뒤집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수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수아야, 엄마 잘못했어. 이해하려 노력할게. 어머니의 고백에 수아는 안겨 울었다. 엄마. 그 장면을 보며 나는 희망을 느꼈다. 가족의 변화 가능할까? 하지만 배신이 왔다. 혜진, 내 동료로부터 그녀가 기자에게 우리 이야기를 팔았다. 미안. 돈이 필요했어. 그녀의 사과에 나는 충격받았다. 뉴스가 다시 터졌다. 레즈비언 커플의 비밀 로맨스.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다. 스튜디오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수아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상처받았다. 밤에 우리는 싸웠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가족이 온 거. 내가 소리쳤다. 수아는 두려웠어. 잃을까봐. 그녀의 눈물에 나는 후회했다. 우리는 화해하며 안겼다. 미안해. 함께라면 이겨. 재판이 끝나 승소했다. 민주는 사과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승리는 비쌌다. 우리의 사랑이요. 공개된 채로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거리에서 속삭임, 온라인의 악플, 변태들,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여름이 왔다. 우리는 휴가를 떠났다. 제주로 다시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음이 돌아왔다. 이게 우리 삶이야.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아버지, 돌아와. 용서할게. 조건은 나와 헤어지는 것. 수아는 거절했다. 아빠,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그 선택에 아버지는 화를 냈다. 집에서 쫓아낼 거야. 가족과의 단절. 수아는 강했지만 밤에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내 가족을 생각했다. 내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 그들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말할까? 가을로 접어들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나는 작은 브랜드를 런칭했다. 사랑의 실이라는 이름으로 루트 테마 의상. 수아는 프리랜서 변호사가 됐다. 인권 사건을 맡았다. 우리의 삶이 서서히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민준의 친구가 찾아와 협박했다. 수아를 포기해. 아니면 내 브랜드 망쳐. 그의 말에 공포가 밀려왔다. 수아는 신고하자라고 했지만 나는 지쳤다. 이 사랑 너무 아파.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그녀의 질문에 나는 울었다. 아니, 너 없인 못 살아. 우리의 키스가 절박했다. 협박이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친구는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은 위협돼.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아의 전문 지식이 도움이 됐다. 이건 스토킹이야. 증거 뭐야? 그녀의 침착함에 나는 의지했다. 하지만 내 브랜드 런칭 이벤트 날 사건이 터졌다. 누군가 포스터를 찍고 동성애 홍보 금지라는 글자를 썼다. 하객들이 떠났다. 나는 무너졌다. 수아가 달려와 안아줬다. 괜찮아. 지은아. 이게 우리의 시련이야. 하지만 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왜 우리만 이렇게. 밤에 우리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세상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녀의 말에 희망이 싹 텄다. 겨울이 다시 왔다. 1주년 기념일.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작년 이때 약혼식에서 만났지. 수아가 웃었다. 나는 반지를 꺼냈다. 은색다. 간단한 디자인. 결혼하자.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래, 우리는 약속했다. 하지만 가족 문제가 재점화됐다. 수아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이야. 와서 다음. 전화해. 수아는 달려갔다. 나는 따라가지 못했다. 내 가족 일이야. 그녀는 부산으로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용서해. 수아야,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했다. 눈물의 화해. 수아가 돌아오자 그녀는 변했다. 엄마가 지은 씨 만나고 싶대. 나는 놀랐다. 부산으로 갔을 때 어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딸 지켜줘서. 그 순간 가족이 됐다. 민주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사과로.
미안해. 집착했어. 이제 포기할게. 그의 진심에 우리는 용서했다. 과거가 정리됐다. 본문은 우리의 브랜드가 성공했다. 패션쇼에서 노트 모델들이 무대에 섰다. 수아는 프론트로 나와 박수쳤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새로운 갈등. 수아의 임신 소문. 아니, 그녀의 친구가 아이를 가져야 해라고 압박. 사회의 기대. 우리 사이의 아이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입양하자라고 했다. 미래를 그렸다. 여름 휴가. 유럽으로.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 영원히. 가을. 결혼식.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만. 사랑합니다. 사약가. 결혼 후. 삶은 달콤했다.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 수아의 사건이 과중. 인권 변호. 피곤해. 그녀의 피로해. 나는 마사지했다. 쉬어. 한 사건에서 클라이언트가 배신. 너희 같은 커플이 변호할 수 있나? 상처. 우리는 싸웠다. 왜 그랬어? 믿었어. 화해. 더 깊어졌다. 겨울. 임신 계획. 입양 상담. 아이를 키우자. 희망. 하지만 어머니의 병이 악화. 부산으로. 수아야. 미안함. 어머니의 마지막. 장례식에서 수아 무너졌다. 엄마. 나는 지켰다. 상실 후. 우울. 아이 계획. 미루자. 그녀의 말에 동의. 새 시작. 브랜드 확장.